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명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인 문장이 되더라도 그것도 반드시 무엇이다? 명제라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참, 참이 되게 해주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것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소는 전체 집합에 속하는 거고, 그것의 PX의 값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참이 되게 해주는 그런 X들이 모여 있는 집합. 그것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 진리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정이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명제 P에 대해서 그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명제 부정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not P라고 읽습니다. 이건 not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not P,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참인 명제였다면 not P는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거짓이죠. 만약에 P라는 명제가 거짓인 명제라면 not P,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P,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을 한다. 어떤 게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다시 아니야. 아닌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not 이렇게 부정을 다시 부정을 하게 되면 자, P로 돌아온다. 그건 바로 P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아닌 게 아니야. 자, 이걸 나타내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 P라고 했었죠. 자, 그것을 아니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집합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이 아니다. 여집합이 아닌 것이면 다시 어디로 올 거다? P로 올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자 명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그것들을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어떤 조건 P 또는은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것과 Q를 만족하는 것의 합집합이니까 전체를 아우르게 된다. 그때는 또는 그다음 P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P, Q의 겹쳐진 부분, 자 그것을 우리는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P 또는 Q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아니라고 말한다면, 자, P 또는 Q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Q에만 속할 수도 있는 이 종류들을, 자,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not P, not Q,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나 P 그리고 Q 또는은 그리고는 또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P 그리고 Q의 부정은 나 P 또는 not Q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명제 PQ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명제가 P이면 Q이다. 읽는 방법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두 개가 있습니다. PQ가 있는데 자, 이것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하면 표현을 P에서 Q로 화살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때 이 뭐뭐이면 if 가정이죠. 그래서 P는 가정이고 Q는 그래서 이러하다라는 결론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지에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명제 P면 Q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우리는 대문자 PQ라고 표현을 했었지. 자, 그런데 P집합은 Q집합에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상태이냐면 Q집합 안에 P가 부분집합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P. 자, 이러한 상황이면 명제 P는 P에 속하는 명제 P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Q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면 Q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참입니다. 반대로 명제 P면 Q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P면 Q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분집합 표현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역으로도 성립한다. 이거죠. 그러면 P는 Q에 속하지 않습니다. P가 Q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그래서 P이면 Q인 것은 거짓이다.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P이면 Q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Q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참인 경우는 잘 표현을 하는데 이 거짓인 경우, 즉 명제 P면 Q가 거짓입니다라고 주어졌을 때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부정은 어떻게 할까? 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죠. all, 모든 x, all. 그럴 땐 어떤 x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p다. 모든 x, 어떤 걸 뽑아도 전부 p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자, 어떤 원소 하나만이라도 안 되면 나 p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고 어떤이 되고 어떤 걸 부정하면 뭐가 된다? 모든이 된다. 자, 모든 거에 성립한다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떤 x는 나피이다. 자,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명제 역이라는 것은 바꾼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자, 명제 예를 들어서 P면 Q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즉 Q는 P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면 Q인 명제를 역으로 말하면 가정과 결론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P명 Q이다의 순서 QP로 바꾸고 나서 거기에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 대우입니다. 그래서 P명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무엇이다? not P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명제가 만약에 참인 명제라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순서를 바꿔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이 되죠. 명제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대우도 반드시 무엇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것은 무엇입니까?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둘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과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 P, Q, R이 있어. 근데 P면 Q가 돼. 근데 그 Q는 다시 R이 돼. 그러면 P에 속하면 Q가 되고, Q에 속하면 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은 결국은 이 R 안에 속한다. 그래서 P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R로 갈 수 있다. 그래서 P면 Q이다. 근데 Q이면 R이라고 한다면 P가 누구여도 된다. B는 당연히 R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3단 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명제가 참, 맞는 명제이다. 참인 명제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호가 두 줄로 바뀝니다. 이거는 명제가 참일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참임이 증명이 되었다면 P면 Q다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에 이 P라고 하는 것이 충분 조건이고 이때 이 Q라고 하는 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 여기가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Q가 되기 위해 충분하고 Q는 P를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충분 조건,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 명제가 무엇일 때만 가능합니까? 명제가 참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둘 다 되는 거죠. 얘가 필요 조건이 된다면 P면 Q이다가 자, 이렇게 참인 거고.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P가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Q가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P 입장에선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P가 충분 조건도 만족하고 필요 조건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할 때 우리는 둘 다 돼 하고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무슨 조건이라고 합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둘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P가 Q이기도 하고 Q이면 P이기도 하니까 결국은 서로 같을 때, 자, 이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건을 나타내게 될 때. 자, 그러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진리집합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대문자 P로 표현을 하죠.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P가 Q에 포함이 된다면 그럼 Q집합이 더 큰 거죠. 그래서 Q집합 안에 P가 들어온다면 얘가 더 큰 거니까 이때의 이 P는 무슨 조건이 됩니까? P는 충분 조건이 되죠. 이때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죠. 그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Q는 무슨 조건이 됩니까? Q는 필요 조건이 되죠. 자, 그다음 PQ가 같다면 왔다 갔다 다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반대도 가능하겠죠. 자, 이제 명제를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용어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정의와 정리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죠. 그럼 증명이 뭐냐면 정의나 명제,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설명하는 것, 자, 그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또는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귀류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이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이 아니라고 말하면 모순이 생기더라. 아니다. 이상해지더라. 모순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이건 참인 명제죠. 유리수 아니죠. 무리수잖아.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법으로? 귀류법으로 우리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럼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다. 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유리수니까 루트 2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자, 루트 2는 m분의 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당연히 m과 n은 어떤 수여야 됩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변을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양변 제곱을 해보자. 자, 양변을 제곱해 보면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죠. 그 다음에 m 제곱분의 뭐가 됩니까? n 제곱이 되죠. 자, 양변에 이제 m 제곱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n 제곱이 2m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n제곱이라는 거는 m제곱에 2를 곱한 거니까 2의 배수일 거다. 그래서 n제곱은 뭐가 된다? 2의 배수가 되죠.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2의 배수가 된다라는 건 무슨 소리다? 그럼 n도 2의 배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의 배수니까 우리는 그러면 n을 2의 배수니까 우리 2k라고 해볼까? 이거죠. 그래서 k는 자연수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n이라는 것을 2k라고 생각하고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n은 2k인데 그걸 제곱하는 거고 그러면 4k 제곱이죠? 그것이 2m 제곱과 같습니다. 2로 나누면 여기 2가 남죠. 그래서 m제곱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m제곱이 2 곱하기 k제곱으로 나오죠. 결국은 얘도 어떤 수를 제곱한 것에 2배를 했기 때문에 몇의 배수이다? 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m제곱도 2의 배수죠. 자, 제곱해서 2의 배수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m이라는 것도 몇의 배수일 거다? 당연히 2의 배수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가정이 뭐였냐면 m과 n이 서로소라고 가정을 했어. 그런데 n도 몇의 배수가 되고 2의 배수가 되고 m도 2의 배수가 되더라.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더라. 서로소에 모순이 생겨버렸죠. 이 모순이 왜 생겼다? 여기 지금 유리수라고 가정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서로소라는 것의 모순이 되므로 결국은 루트 2는 무슨 수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무슨 법?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줌으로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오셔서 자, 우리 수의 크기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빼서 비교하거나 제곱을 빼서 비교하거나 또는 분수로 1보다 큰지 작은지 1과 같은지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서 비교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가 크냐 4가 크냐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빼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음수니까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빼서 음수면 b가 더 큰 것, 빼서 같으면 0이면 같은 것, 그 다음 빼서 양수면 자 A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루트,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거나 자 요렇게 근호를 포함한 식이거나 자 절대값을 포함한 식은 제곱을 해서 뺀 다음 판단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분의 A, B를 가지고 1보다 큰지 1과 같은지 1보다 작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B라는 수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는 2의 60제곱, 하나는 6의 20제곱 이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누가 큰지. 근데 이걸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6의 20제곱분의 2의 60제곱을 계산한다는 것은 얘가 지금 B의 자리에 있고 얘가 A의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공약수가 지금 지수가 20제곱이 최대 공약수니까 얘는 6이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 남으니까 8의 20제곱과 같죠. 근데 6분의 8은 1보다 크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는 수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어찌하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2의 60제곱이 6의 20제곱보다 어찌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은 자, 그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자,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수 다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성립한다.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자, 그런 절대 부등식은 이제 증명에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A, B가 실수일 때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A, B가 실수일 때 A에서 B를 빼면 A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지 않냐?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느냐? 이것을 증명에 많이 이용한다. 또 어떤 수든 실수라면 자,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 0은 제곱하면 0이니까 어떤 수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 0보다 큰 수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함으로 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 각각이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0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를 제곱하면 A제곱과 같죠. 절대값 A, B는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 이것들은 항상 성립하니까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면 제곱해도 어떠합니까? 당연히 제곱해도 더 크겠죠. 자, A가 B보다 클 때 루트 A가 루트 B보다 어떨 거다? 클 거다. 단 언제? 둘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성립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의 대표적인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는 거예요.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게 왜 0보다 크거나 같냐면 첫 번째 경우는 얘를 이제 완전 제곱의 형태로 먼저 바꿔본다면 어, A 풀망 자, X계수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기 B제곱 있으니까 4분의 B제곱 썼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4분의 3 B제곱이죠. 자,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이기 때문이죠. 실존하는 수입니다.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 수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는 반드시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완전 제곱이죠.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게 실수니까 크거나 같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우리 인수분해에서 봤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상에서 봤던 내용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럼 이거는 자, 2분의 1에 이식과 같은 걸 지금 적고 있는 거죠. 3번에 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일단 A와 B가 양수, 그래서 두 양수 사이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양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자,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문항을 풀어주죠. 이때 등호는 A는 B, AB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우리 증명하고 그다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증명은 어떤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을 라지 A, 이 부분을 라지 B라고 가정을 한다면,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는 무슨 소리였어? 이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자,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는 것. 자, 그렇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고, 뺐다.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봅시다. 그럼 통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2분의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자,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과 같죠? 이게 루트 A 제곱,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과 같고, 자, 얘는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2로 나눠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이 전체는 0보다 어찌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다음이 성립한다면 자, 요 부분이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양수 조건 확인해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주도록 할게요. 뭐 A가 양수일 때 반드시 양수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문항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만약에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면 자, 지금 A도 양수이고 A분의 4도 양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4를 하는 것은 자, 2배의 곱과 같죠. 2배의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양변에 2를 곱해도 성립을 하니까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를 곱하면 A분의 4가 되고 이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돼서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2면 얼마이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4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최소값은 4.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요거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이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AY가 BX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립하는 건지 우리 증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증명법도 마찬가지로 이항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항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자, 보시면 일단 A제곱, 자,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하고, 자, 이항을 하면 얘가 AX 플러스 BY죠. 이 전체 제곱이죠. 자,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자, 일단 먼저 분배해서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자, B를 분배하시면 B제곱 X제곱, 그 다음 B제곱 Y제곱. 자, 이거는 완제 전개해서 빼시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자, 곱한 거 2배. 2AB, XY,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죠. 자, 그러면 지금 A제곱, X제곱은 자, 이렇게 소거되고 B제곱, Y제곱도 0에서 없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 A제곱, Y제곱. 자, 얘를 먼저 적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AB, XY. 자, 플러스 B제곱, X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은 항상 실수기 때문에 곱해도 실수, 여기 곱한 것도 실수. 실수에서 실수를 빼도 실수니까 제곱하면 0보다 어찌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전체가 지금 이항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 아, 그러니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언제 사용하는지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랑 y랑 모두 실수입니다. 뭐 x, y는 실수.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면 요 값의 범위는 자,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다가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다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하면 자,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이거 곱한 거 그러니까 x죠. 자, 그다음에 by 자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야. 곱하면 y죠. 그것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이었죠. 자, 근데 얘를 제곱하면 1이고 얘도 1이니까 곱하면 2예요. 그럼 2배의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항에서 얼마라고 알려줬다? 5라고 알려줬죠. 5. 그럼 곱하면 10인 거니까. 자,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겠죠. 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을 한 것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제곱하기 전의 것은 자,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어디까지겠다? 루트 10까지가 범위겠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등호는 x는 y가 같을 때만 성립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실수 조건 확인하시고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하실 땐 반드시 무슨 조건 확인한 다음 적용하시면 됩니까? 양수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